축산, 검협전. 69화 대결 전야. 검수를 향한 열망으로 난군을 부드럽게 설득하고 요법으로 귀신을 부려 천지를 뒤흔들고 귀를 뚫네. 삼경이 지날 무렵 갑자기 광장 감시대에서 신호용 등불이 깜빡이고 징소리가 울렸다. 백기는 처음에 여가장 무리가 야밤을 틈타 기습한 줄 알고 깜짝 놀랐다. 아니지. 저쪽에도 비검을 타는 검선이 한둘이 아닌데 굳이 골짜기를 돌아 정면으로 올 이유가 없잖아. 어쨌든 경계 태세를 명한 후 황영극과 조심원을 대동해 상황을 살피러 갔다. 침입자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백기의 벗과 동문들이었다. 백기가 반갑게 손님들을 맞아 사람들에게 소개했다. 앞서 백기가 도움을 청하러 찾아갔을 때 나시는 출타 중이고 그의 제자 초명구만 있었다. 며칠을 기다려도 나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백기는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내가 대가장에서 기다린다고 꼭 전해주게. 초명구는 빈손으로 돌아선 백기가 걱정되었으나 사부의 명 때문에 따라갈 수는 없었다. 잠시 후 나신과 백기 모두와 친분이 있는 상강오엽의 우순농이 찾아오자 잘 되었다 싶어 백기의 사정을 전했다. 의협심이 강한 우순농은 곧장 상강으로 돌아가 상강오엽 동료인 황인유, 황인용, 목계, 임추수 그리고 선하관제묘의 악대봉을 불러 모아 대가장으로 향했다. 우순농 일행이 마을로 이어지는 골짜기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감시대 보초가 이들의 날렵한 발걸음에 놀라 신호용 등불을 흔들었던 것이다. 한바탕 오해가 있었지만 조력자가 여럿 늘어난 덕분에 대가장 사람들은 훨씬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했다. 드디어 초사흘 아침이 밝았다. 다들 일찍부터 대청에 모여 어제 동원기가 정해준 대로 각자의 역할과 임무를 준비했다. 마지막에 합류한 상강오엽은 골짜기 입구를 지키고 백기, 대형옥, 허초, 조심원, 옥청, 철사, 동원기는 대청에서 여가장 무리를 기다렸다. 한데 적들은 진시가 되도록 콕배기도 비치지 않았다. 이상하다 싶을 즈음 갑자기 굉음과 함께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크게 흔들리자 마을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며 주변이 소란스러워졌다. 대청에서 대기하던 사람들이 황급히 밖으로 뛰어나가니 어신동 쪽 하늘에 뿌연 흙먼지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백기는 먼저 동요하는 마을 사람들을 진정시켰다. 다들 놀랄 것 없소. 그저 눈속임 요법일 뿐 위해를 가하지는 못하오. 대가장 사람들은 평소 열심히 훈련해왔고 백기, 대형욱, 허초가 여러 검선을 초청해온 사실도 잘 알고 있었다. 방금 지진인 줄 알고 놀라기는 했으나 장조와 검선들이 직접 나와 안심시켜주고 흔들림도 잦아들자 금세 안정을 되찾았다. 옥청의 여가장 조력자 중 누군가 수작을 부렸구나 생각하며 직접 나서려는데 갑자기 검광 두 줄기가 번쩍하더니 오문기와 주경운이 나타났다. 선사의 명대로 하늘길을 감시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신동 쪽에서 굉음이 울리며 지축이 흔들리더니 어신동 천장을 뚫고 들어갔던 산봉우리가 불쑥 솟아올랐어요. 그렇게 어신동 길이 뚫리기는 했는데 여가장 쪽에서 넘어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금 하사저와 최사저가 지키고 있고 저희는 일단 보고하러 온 것입니다. 두 사람이 상황을 전하고 원래 위치로 돌아가자마자 다시 함해가 날아왔다. 방금 여가장 쪽에서 12사람이 나타났어요. 하나같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행색이 기괴합니다. 큰 삽으로 어신동 길에 쌓인 바위와 흙더미를 치우는데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말을 걸어봤는데 입을 꼭 다문 채 눈만 껌뻑이면서 삽질을 멈추지 않았어요. 선사의 명 없이 섣불리 공격할 수 없어 이렇게 날아왔습니다. 알았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거라. 곧 뒤따라가마. 동원기는 함해를 보낸 후 옥청에게 의견을 구했다. 허허. 정문으로 오려니 멀었나 보구려.
아니면 기선을 제압하려고 일부러 육정 계산으로 어신동 길을 뚫은 것이겠지. 대사 생각은 어떨소? 어신동 길에 나타났다는 12사람은 선량한 마을 주민일 것입니다. 요법에 걸려 괴력을 발휘하는 것이지요. 먼저 요법으로 길을 뚫고 마을 사람들을 조종해 길을 정리한 후 보란듯이 거들먹거리며 나타날 테지요. 요괴강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려고 요법을 부린 모양인데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나가서 맞이하면 됩니다. 저들이 어신동을 건너오면 제가 예전에 익힌 미천한 술법을 사용하겠습니다. 이쪽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대사는 과거 요법에 정통했고 무덤대사 문화에서 정파의 공력도 쌓았으니 오늘 우리 모두 견문을 넓힐 수 있겠구려. 과찬이십니다. 대가장을 위해 부득이 사파의 미천한 술법을 이용하려는 것이니 너그러이 양해 바랍니다. 이때 주경운이 다시 나타났다. 12사람이 대가장 쪽 입구 근처까지 길을 정리하고는 호련히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여가장 쪽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데 어신동북은 산빛 아래 웬 수상쩍은 거지가 나타났어요. 누더기 차림으로 햇볕을 쬐이며 이를 잡고 있었는데 방금 전 지축이 흔들리는 와중에도 천하태평이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거지도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동원기가 주경운을 다시 돌려보내고 옥청과 상의했다. 아마도 요법으로 우리를 놀라게 해 당장 달려나오게 만들고 정작 본인들은 느지막이 거들먹거리며 나오려는 모양이요. 우리를 한참 기다리게 하고 우습게 만들 셈이겠지. 옥청이 잠시 손가락을 꼽아보고 대답했다. 크게 신경 쓸 것 없겠습니다. 오늘이 미일이니 요괴강은 상생과 상극을 따져 오시에 움직일 것입니다. 어신동은 경운 일행이 지키고 있으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신중하라 당부했고 그리 멀지도 않으니까요. 너무 일찍 나가면 우리가 당황한 줄 알고 더욱 우습게 볼 테니 모르는 척 하다가 오시가 되기 직전에 경운 일행을 불러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시 정각의 백대협이 대표로 나가 놈들을 맞이하면 제가 눈에 띄지 않게 뒤따라 가겠습니다. 그 뒤에는 이렇게 하시지요. 옥청의 계획대로 상의를 마친 후 백기가 검선들과 함께 광장에 나가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대가장 광장은 정면으로 마을 입구가 보이고 뒤로 높은 봉우리가 우뚝 솟아 있었다. 이 봉우리 양옆으로 조금 낮은 봉우리가 광장을 감싸듯 병풍처럼 길게 이어졌다. 이 낮은 봉우리 중턱에 각 진영의 자리를 마련하여 광장 비무대를 내려다볼 수 있게 하였다. 양쪽 진영의 직선거리는 15장 정도이고 각 진영에서 비무대까지 직선거리는 6장 남짓으로 그리 멀지 않았다. 백기는 이곳의 상강파에서 배운 절세무공을 선보일 몇 가지 배치를 추가했다. 먼저 각 자리에서 상대 진영 방향으로 2장 떨어진 지점에 첫 번째 연화장을 세웠다. 이 연화장은 이름 그대로 얇은 나무판을 연꽃 모양으로 깎고 그 아래 가느다란 대나무를 줄기처럼 세워 땅에 박은 모양이었다. 첫 번째 연화장에서 반장 떨어진 지점부터 시작해 사장 길이로 고운 모래뚝을 쌓고 양쪽 모래뚝이 끝나는 지점에 각각 두 번째 연화장을 세웠다. 두 번째 연화장 간 거리가 대략 1장 정도였다. 여기에서 비무대로 방향을 틀어 모양도 길이도 제각각인 예리한 삼첩양인도 수십 자루를 꽂았다. 비무대까지 이어진 이 칼길은 칼날이 위로 향해 살벌하게 그지없었다. 그리고 칼길 끝에 마지막 연화장을 세웠다. 비무가 시작되면 양측 선수가 연꽃처럼 살랑살랑 흔들리는 첫 번째 연화장에 올라서서 가르침을 청한다는 의미로 서로에게 청이라고 외친다. 그리고 등평도수 혹은 초상비와 같은 경공을 발휘하여 모래뚝을 통과해 두 번째 연화장에 올라선다. 이때 두 선수의 거리가 일장인으로 가까워지므로 강호의 예법에 따라 인사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 여기에서 다시 청이라고 외치며 자신 있는 무술 동작을 선보인 후 칼길을 내달려 마지막 연화장을 딛고 5장 이상 뛰어올라 비무대에 안착해 상대와 겨룰 것이다. 세 개의 연화장은 조금씩 상황이 달랐다. 첫 번째 것은 그나마 땅에 박혀 있어 가장 안정적이었다. 두 번째 것은 모래에 꽂은 데다 모래뚝을 지날 때
발이 거의 닿지 않아야 하기에 마지막에 도약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어지는 칼길은 비교적 수월한 편이지만 마지막 연화장을 딛고 높이 뛰어올라 비무대에 안착하는 것이 가장 큰 난관이다. 마지막 연화장은 앞에 두 개에 비해 연꽃 나무판은 훨씬 크고 줄기 대나무는 아주 가늘기 때문에 경공술이 절정에 이른 자가 아니면 비무대에 오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다. 백기가 검선들과 함께 광장을 둘러보는 사이 어느덧 오시에 가까워졌다. 백기와 옥청이 어신동으로 출발할 시간이다. 백기가 대표로 여가장 사람들을 맞이하고 옥청은 숨어서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였기에 백기 홀로 의관을 갖추고 길을 나섰다. 어신동 입구가 보일 즈음 주경훈과 오문기가 백기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어신동 부근은 쥐죽은 듯 고요합니다. 동선사의 명대로 동굴 입구 쪽으로 가지 않고 하늘길만 지켜보고 있었는데 아무런 낌새도 없습니다. 조금 전 옥청 사태가 먼저 도착해 주변 지형과 솟아오른 산봉우리를 살피시고는 이렇게 전하라 하셨어요. 곧 적들이 어신동 길에 나타날 텐데 반드시 심드렁하게 맞이하고 적들이 어신동을 빠져나와 발리쯤 걸어오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만 하면 된다고요. 백기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자 주경훈과 오문기는 동원기의 지시대로 어신동을 떠났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